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에인절스가 드디어 앤서니 랜던과 결별했습니다. 오늘은 랜던의 계약 조정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애슬레틱의 에인절스 담당 샘 블룸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에인절스와 랜던이 잔여 계약금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랜던은 계약 마지막 시즌인 2026년 3,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550억 원 가량의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이 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에인절스는 전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사에 따르면 랜던은 형식적으로는 내년에도 에인절스 로스터에 있기는 하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과 동시에 60일자 부상자 명단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랜던은 애너하임에 합류하지 않고 현재 머물고 있는 고향 휴스턴에 계속 머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앞서 ESPN의 알든 곤잘레스 기자는 랜던과 랜던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오프시즌 초반부터 에인절스와 내년 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재조정 협상을 이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랜던은 지난 2월 엉덩이 수술을 받아서 캠프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상 이후 에인절스와 랜던의 교류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습니다. 랜던은 휴스턴의 자택 근처에서 재활 과정을 밟았다라고 밝혔지만 구단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구단 소재의 LA 지역에서 재활을 할 때도 랜던은 구단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단 연고지 근처에서 재활 훈련을 받는 선수들은 라커룸에 자신의 짐을 두거나 가끔 클럽하우스에 들려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랜던은 그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체는 랜던의 이런 행보를 두고 오래전부터 구단과의 결별이 논의되어 왔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랜던은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고요. 형식적으로는 내년에도 계속 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활 장소는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휴스턴 자택 근처인데요. 하지만 랜던이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에 36살이 되는 랜던, 에인절스에서도 한 시즌 58경기 이상 뛴 적이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복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죠. 네, 랜던과 에인절스의 인연은 2020 시즌을 앞두고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랜던은 워싱턴에서 2019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내셔널리그 MVP 투표에서도 3위에 오를 정도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해 야수체 대원은 랜던이었고 야수 FA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었던 모레노 구단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랜던은 당시에 에인절스와 7년에 2억 4,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했을 때는 3,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 내야수 최고 연봉 기록을 새로 썼었습니다. 랜던은 단축 시즌으로 진행됐던 2020 시즌에는 꽤 좋은 성적을 남겼지만 이후로는 이 사타구니 부상과 무릎 부상, 햄스트링, 정강이, 복사근, 허리, 손목, 엉덩이 부상까지 여기저기 부상에 시달리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네, 랜던은 2020년 52경기에 출전한 이후 2021년부터 각각 58경기, 47경기, 43경기, 5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에인절스에서 랜던이 6시즌 동안 뛴 경기, 팀이 치른 1032경기 중에 257경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25%에 불과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기간 랜던이 남긴 성적은 타율 리알 4푼 1위, 22홈런에 125타점, OPS도 0.717이었고요. 합산 WAR은 3.7승에 그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에인절스는 WAR 1승당 랜던에게 무려 6,600만 달러를 지불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사무실 이사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떡하지? 위원님 왜 그러세요? 인터넷 끝판왕 모르세요?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래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인터넷 휴대폰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 보상.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겠죠? 365일 언제나 1866-2026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네, 그동안 먹고서 못한 선수, 먹고서 누운 선수 등
온갖 종류의 먹튀들이 있었지만 랜던이 그 중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태도 때문입니다. 랜던은 2024 시즌을 앞두고 야구 시즌은 너무 길다라면서 경기 수를 줄이고 시즌을 단축해야 된다고 불평을 했었는데요. 부상으로 대부분의 경기에 결장을 하는 연봉 3,800만 달러짜리 선수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랜던은 야구는 내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직업일 뿐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죠. 네, 부상 관련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스페인어로 오늘은 영어 못한다고 말하고 도망간 일화도 있었습니다. 랜던은 멕시코계 혈통이지만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고요. 대학까지 미국에서 나온 선수입니다. 자기 딴에는 곤란한 질문을 피하고자 한 농담이었겠습니다만 팬과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구단과 자신이 입은 정강이 부상이 타박상이냐 골절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랜던은 자신이 따로 섭외한 5번째 주치의에게 받아낸 진단으로 기어코 구단과 팬들에게 골절이 맞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기에 나서기는 싫으니 부상을 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자신에게 욕하는 관중과 주먹 다짐을 벌인 것은 또 애교에 가까웠죠. 사실 랜던은 과거 워싱턴 시절부터 야구 경기를 보는 거는 너무 지루해서 따로 챙겨보진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발언이 처음에는 랜던의 독특한 캐릭터로 받아들여졌지만 에인절스로 이적해서 먹튀 행보를 이어갈 때에는 무책임한 망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상은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랜던의 경우처럼 태업을 의심하게 하거나 야구를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한 선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랜던을 두고 역대 최악의 먹튀라고 부르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인절스는 지난 2014년 이후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트라웃과 오탄이라는 MVP 두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거기에 큰 지분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앤서니 랜던입니다. 에인절스 구단은 물론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가장 낙후된 시설 그리고 클럽하우스 문화를 가진 구단이기는 합니다만 이 랜던의 사례에 있어서는 완벽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사이에 트라웃은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커리어가 또 꺾이고 말았고요. 소년가장 역할을 했던 오탄이 결국 다저스로 떠나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를 했네요. 네, 이제 에인절스는 내년 시즌 이 랜던과의 악연을 정리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의 이번 스토브리그 행보를 살펴봤을 때 아쉽게도 내년에도 팀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약간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심상수술을 받아서 시즌 도중에 감독직을 내려놓은 론 워싱턴 감독의 후임으로 포수 출신 커트 스즈키가 선임이 된 상황인데요. 스즈키는 메이저리그에서 16년을 뛴 포수이고 2019년 워싱턴 시절에 랜던의 동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아직 프로 무대에서 코치 경험조차 없는 초보 감독일 뿐입니다. 스즈키 감독은 지난 3년 동안 페리 미나시안 단장의 특별 보좌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만 프런트 경력과 현장 경력 분명히 별개이겠죠. 에인절스의 모레노 구단주는 알버트 푸올스 감독 선임을 강력하게 원했고 실제 면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계약 기간과 금액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푸올스 대신 선택한 스즈키 감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년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감독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선임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 선택일 텐데 계약 기간도 또 짧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오프시즌 진출을 살펴보더라도 내년 구단의 방향성이 대략적으로는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에인절스는 왕년의 에이스인 알렉 마노아와 1년에 19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요. 드류 포머런치, 조단 로마너 등 불펜 자원들과도 각각 1년 계약씩을 맺었습니다. 오늘 랜던과의 결별 발표 이후에는 커비 예이치와도 1년에 500만 달러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모든 계약이 단년 그리고 불펜에 치우쳐졌다는 것은 이 내년 시즌 영입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반등을 하면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시장에 내놔서 유망주를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랜던과의 결별은 반가운 일이지만 에인절스 팬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처럼 저희가 랜던과 에인절스의 결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